삼성전자는 좀 이제 저점을 찍은 것 같고 최악은 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네. 삼성 SDI도 모아가는 거 좀 괜찮다. 당분간 자동차는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지만 장기 관점에서는 괜찮다. 일단 이제 한 달 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 이제 벌써 또 10월 초잖아요. 네. 이제 9월 장 한번 리뷰랑 10월 장 지금 현재 오늘이랑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9월도 사실 장분위기가 그때 물가 발표하고 나서 이제 무너져 버렸죠. 미국의 물가가 네. 이제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 후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또 한 가지 더 나온 게 이제 그 후로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맞아. 아시겠지만 요즘에 영국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영국발 금융위기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국 리스크 때문에 네. 추가로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증시가 2130까지 갔다 온 거고 이제 거기서 한 이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영국발 리스크가 조금 지금 최근에 완화됐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물가 지수도 뭐 이러면 조금씩 꺾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라든가 ISM 제조업 지표 보면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아야 돼요. 좋으면 증시가 빠지고 안 좋으면 오르는데 요즘에 좀 지표들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미국의 긴축을 조금 완화시키지 않을까 뭐 기대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증시가 이제 지금 올라왔고 또 한 가지가 역시 반도체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3일째 반도체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까지 좀 일제히 다 반등하면서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감산을 발표한 건 아닌데 마이크론이 먼저 발표를 해버렸죠. 네네. 그래서 공급 줄겠다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반도체 오르면 우리나라 당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국내 증시가 이제 좀 리바운딩 10월에는 뭐 다행히 좀 회복은 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마지막 고비가 하나 남았죠. 다음 주에 네. 10월 13일 날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에. 아. 그게 이제 마지막 고비예요. 그 평가만 잘 나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8.1 정도 예상하고 있고 네네. 또 핵심 근원 물가 지수는 6.5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예상보다만 낮게 나와주면 좋죠. 네. 근데 그거는 뭐 다음 주에 결론이 나니까 네. 그때까지는 뭐 계속 오른다 뭐 아니다 내린다 보다도 좀 계속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그런 흐름은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한국은 워낙 좀 과도하게 빠지다 보니까 네. 약간의 리바운딩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21년 6월에 3300 찍고 네. 한 번도 그 위로 못 가고 계속 내린 거잖아요. 그죠. 지금 1년 이제 한 4개월 정도 내린 건데 이렇게까지 주구장창 계속 내린 적이 그렇게 많았나요? 최장으로 빠졌던 게요. 그러니까 약세장이 과거에도 최장이죠. 그러니까 그 흐름상이 있었던 게 3년 정도 있었던 적은 있어요. 정말 오래 간 적이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IT 버블 때였나? 그때였던 걸로 제 기억은 나요. 근데 이렇게 1년 반도 되게 긴 편이에요. 이렇게 1년 반 이어지는 경우도 드문데 어쨌든 보통 1년 안으로 끝나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여기 그 미국발 금융위기도 1년에 끝났거든요. 그쵸. 1년 만에. 예, 1년 만에 끝나고 이제 돌렸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좀 오래 갔던 게 여기 한번 미중 무역 분쟁 터졌을 때. 요때 1년 빠지고 네. 1년은 박스피로 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도합이 2년인데 네. 1년간은 지금과 같이 빠졌고 옆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다시 간 건데 네. 그래서 1년 반이면은 어쨌든 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좀 길었던 게 여기 그 이때죠. 요 IT 버블 터지고 나서 네. 요때 좀 있었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이제 IMF로 갔을 때 IMF. 예, 요때 뭐 거의 그냥 다 망가지는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그 후로 뭐 주식시장 회복은 됐는데 네. 최대 아무튼 3년까지 간 적은 있어요. 최장.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고 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2년 되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도 좀 다 돼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코스피 2247인데 네. CPI가 잘 나온다 치더라도 뭐 크게 못 나온 거 아닌다 치더라도 올라갈 만한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일단 주가가 워낙 빠졌잖아요. 지금 뭐 네. 내년에 미국 금리 4.5까지 오르는 거, 네.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거까지 지금 선반영을 미리 해버렸죠. 거기다 뭐 이 금융위까지 반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폭락했을 때는 뭐가 조그만 호재 하나만 터져도 주가 급등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며칠 전에 주가 급등한 게 뭐 좋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감사한다고 딱 발표하니까 그게 트리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는 조그마한 빌미가 돼도 폭락을 하는 거랑 반대로 지금은 뭔가
이제 호재를 좀 찾고는 있는데 네. 그런 게 안 보일 땐 못 가지만 지금 모든 불행의 씨앗이 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면 증시는 환호를 해서 네. 다시 급등을 하겠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뭐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네. 이러면 증시는 여기 또 갇혀 있는 거죠. 음. 답답하게. 그래서 다음 주 물가가 일단은 방향은 좀 결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금액 이제 삼성전자. 애증의 종목 보고 가야죠. 전자가 아무튼 4만 전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얼마 전만 해도. 맞아. 그래서 그게 5만 1,800원까지 갔다가 네네. 지금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바닥 대비해선. 좀 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2년 가까이 좀 빠지고 있어요. 네. 사실 주가 보시면 전자는 훨씬 먼저 빠졌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전자만 보면 코스피보다 네. 훨씬 먼저 좀 흘러내렸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과거에 2019년도가 지금과 좀 비슷했거든요. 네. 그때가 요때예요, 요때. 여기 2017년도에 대호황이 있고 여기서 고점 찍고 이제 급락했다가 이때부터 올랐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때 이제 오르고 박스권 좀 기록하다가 이렇게 대상승이 나왔는데 요 구간하고 지금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감산이 나왔어요. 지금과 똑같이 네. 재고 느는데 각 업체들이 설비 투자 줄이고 감산하겠다. 그래서 급반등 나왔죠. 그리고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그 후로 재고 감소 이런 시간이 걸리니까 확인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몇 달은 걸렸지만 요때 바닥을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니까 삼성전자는 좀 이제 5만 1,000원인가요? 네네. 거기서 좀 저점을 찍은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7만 전자, 8만 전자가 가기 위해선 시간은 내년이죠. 사실 내년은 돼야 되겠죠. 몇 달은 걸리겠지만 지금 과거 데이터상 좀 저점은 형성된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오늘 TSMC가 네. 애플한테 그걸 통보했나 봐요. 네. 반도체 가격 올리겠다. 근데 사실은 TSMC는 을이잖아요. 네. 애플이 주문을 줘야 만드는 업체가 대놓고 갑자기 갑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값 올릴 테니까 알아서 해. 네. 근데 애플이 받아줬나 봐요. 왜냐면 애플 입장에서는 TSMC 외에는 만들어줄 반도체 회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TSMC 외에 뭔가를 확보를 하나 해놔야 돼요. 애플도.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과의 관계가 좋진 않죠. 네. 삼성하고 경쟁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애플이 TSMC에 100% 의존하는 거는 위험. 애플 입장에서도 리스크거든요. 이렇게 값 올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TSMC만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 삼성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역량이 조금만 더 늘어난다면 내년에는 좀 파운드리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메모리도 있지만 네. 파운드리에서도 좀 기대할 것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네. 지금 뭐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좀 이제는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최악은 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가총액 2위. 뭐 LG엔솔은 뭐 다들 네. 아시겠지만 아. 비싸죠. 비싼데 IRA 법안 최대 수혜 기업이잖아요. 미국에 뭐 공장 지금 계속 짓고 있고 네네. 중국의 CATL 거를 이제 미국에서 못 쓴단 말이에요. 네. 중국산 쓰는 순간 당연히 이제 페널티예요. 바이든이 너무 싫어해요. 네네. 근데 CATL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네. LG엔솔밖에 사실 없어요. 이 물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LG엔솔 주가가 이렇게 또 급격하게 오르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할 때 LG엔솔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GM도 있고 뭐 스텔란티스도 있고 고객사가 워낙 많으니까 테슬라에도 납품하잖아요. 그래서 LG엔솔은 이거를 가치 평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 계산하면요.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PER이 뭐 100배 넘어가니까. 네네. 근데 그걸로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 대신해서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계속 받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이 대중화될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그 침투율이라고 그러죠. 침투율이 한 7%밖에 안 된대요. 전기차가. 근데 내년에 IRA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네. 그러면 대중화되는 시점은 한 2025년 정도 보고 있어요. 20% 이 침투율이. 그러면 그때까지는 보통 기업들 주가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보통 대중화 되기 전까지. 옛날에 스마트폰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LG엔솔은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좀 고밸류 기업이니까 네네. 이게 보유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겠는데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를 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보시면 한 번씩 이게 급락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런 게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오늘 같이 이게 3일 또 오른 날 쫓아가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10위까지 가고 여러분 상담 종목 해드리겠습니다. 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하이닉스죠. 뭐 하이닉스 이제 아까 삼성전자 얘기해드렸으니까 메모리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어쨌든 이제 메모리 바닥을 좀 찍었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데 근데 하이닉스가 난관이 좀 있어 있기는 뭐냐면 낸드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낸드 쪽은 삼성은 흑자인데 하이닉스는 잘못하면 적자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다운될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반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 되게 싸죠. PBR이 뭐 0.8배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시간과 함께 해야 돼요. 뭐 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갑자기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는 못 가고요. 네. 여기 가려면 당연히 내년은 돼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가려면 그 과정에서 아까 삼성과 똑같이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러니까 요걸 깰 것 같지는 않고 여길 저점으로 해서 8만 원과 10만 원 정도에서 그냥 단 몇 달 정도 네.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단순하죠. 여기 오면 비중은 늘려가시고 예, 오를 때는 좀 관망하시고 예, 그런 전략으로 내년을 보고 지금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냥 모으는 구간 아니까 네. 내려갈 때 좀 네. 대응하시면 좋겠고 4등이 원래 네이버였는데 요새 폭락해가지고 이 4등이 뭐죠? 바뀌었던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삼성 바이오인가요? 볼까요? 아마 제가 이게 띄워놨는데. 왜냐하면 네이버가 요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맞네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바뀌었는데 삼바는 워낙 단단한 기업이죠. 뭐 주가도 튼튼하고 이번 급락장에도 안 빠졌고 네. 이렇게 코스피가 30% 빠졌는데도 안 빠져요 주가가.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방어주예요, 방어주. 이거 가지고 뭐 대박 내겠다 그건 어렵죠. 이런 구간이면 모르는데 주가가 지금 한 6배 올랐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런 대형주를 여기서 사서 2배 수익 내겠다. 이건 어렵습니다, 사실. 다만 방어주고 또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 CMO 1등 업체잖아요. 네네. 뭐 꾸준히 보유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 없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걸 신규 투자하는 건 조금 반대예요. 이게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 관점이지 신규 투자는 뭐 그렇게 적당하진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마 LG화학이죠. LG화학일 거예요. LG화학이 오늘 오랜만에 주가 좀 급등하는데 LG화학 주주분들은 지금 열받죠. 사실은 이거 보면 엔솔은 저렇게 많이 갔는데 저 엔솔의 주가가 LG화학에 만약에 분할을 안 했다면 이 회사 지금 주가 100만 원 훌쩍 넘었겠죠. 그렇죠. 이걸 다 피해를 LG화학 주주분들이 본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LG화학 주주분들 입장에서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뭐 지금 상황 어쩔 수 없으니까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금 이 회사는 LG 엔솔과 한 몸입니다. 한 몸이고 엔솔이 잘 가면 얘도 잘 가고 또 양극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양극재 공장 지금 짓잖아요. IRA 법안 또 수혜주고 하기 때문에 또 폐배터리 사업도 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는 떨어져 나갔지만 비중은 80% 갖고 있고 지분율을 거기다 양극재, 소재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다양하게 하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한번 분석을 해봤지만 LG화학은 최소 70만 원 이상은 나와요. 가치 평가 해보면 네. 최소 한도로 뭐 지금은 여전히 보유 및 저는 좀 비중 확대 구간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마 삼성 SDI겠죠. SDI 아 네이버가 그만큼 떨어졌나요? 20조 때까지 떨어졌어요. 20조. 아 그래요? 60조까지 갔다가 지금 와 네이버가 10위까지 10위 예, 엄청 떨어졌어요. 카카오 10위 밑으로 밀렸군요. 예, 요새 주가 폭락을 해가지고 아 연달아 폭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SDI도 똑같죠. 그러니까 삼성 SDI는 LG 엔솔이 좀 부담되시는 분한테는 대안주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네네. 실적이 가장 단단하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LG 엔솔보다 못 가냐면 미국의 설비 투자 규모가 좀 작아요. LG 엔솔보다. 그래서 항상 할인을 받아요. 그리고 유럽 비중이 좀 높아요. 근데 요즘에 유럽에서 전기차 잘 안 팔린대요. 네. 유럽 사람들이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가서 이게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이 전기 충전비가 네네네. 독일만 해도 이게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가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2차 전지에서 유럽 비중 높은 기업들 주가 다 박살났어요. SK 아이테크놀로지, SKC, 솔루스 첨단 소재
유럽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근데 역으로 따지면 유럽,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요. 만약에요.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으면은 유럽 비중 높은 2차 전지 회사 사면 돼요, 그냥. 그 기업들은 급등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소재주나. 네. 근데 지금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나 전기료가 오르니까 네. 주가가 잘 못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삼성 SDI도 유럽이 좀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결국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네. 시점에선. 그래서 내년 염두에 두시고 네. 삼성 SDI도 모아가는 거 좀 괜찮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다만 이제 미국 비중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이게 삼성이 좀 소극적이에요. 생각보다. 증설에. 네. 그래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건 삼성이 좀 미국 쪽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좀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이 현대차죠. 현대차. 현대차. 뭐 기아랑 현대. 요즘에 현대 기아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얘네들은 좀 반대로 얼마 전까지 분위기 좀 괜찮았잖아요.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뭐 또 갑작스럽게. 일단 첫 번째가 IRA 법안에서 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피해 그리고 실제 아이오닉 5 판매가 좀 줄었나 봐요. 네. 이 미국에서 그 영향으로 주가 좀 빠졌고 두 번째가 3분기 실적은 되게 좋대요. 증권가 평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부터 좀 이익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피크아웃 아니냐. 이제 더 좋을까? 이런 좀 이제 부담감. 그동안 왜냐면 이 신차 만드는 업체들이 자동차가 부족하니까 네. 가격을 올려서 팔았잖아요. 신차를 계속. 네. 신차 가격이 올렸는데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마 신차 가격도 좀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현대차, 포드, 뭐 GM, 폭스바겐, BMW 다 똑같아요. 지금 주가들이 다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거의 더 테슬라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신차 가격에 대한 하락 리스크 이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근데 뭐 현대차, 기아 너무나 싸잖아요. 뭐 주가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좀 장기 관점에서는 괜찮다. 다만 왜 못 가는지 이유는 알고 계셔야죠. 이런 이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요즘에 그래서 좀 반대급부로 그 자동차 부품주가 조금 강해요. 왜냐하면 완성차가 좋을 때 자동차 부품주는 차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익이 이제 기스가 난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생산이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부품주가 지금은 조금 더 분위기는 좀 괜찮다. 그러나 결국에 현대 기아가 안 가면요. 부품도 사실은 가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자동차는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지만 지금 주가가 뭐 워낙 저렴하니까 뭐 너무 염려할 단계는 아니고요. 뭐 현대차도 28만 원에서 지금 17만 원이니까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보시면 밸류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 기아도 똑같고요. 뭐 기아나 현대는 뭐 이렇게 구분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인데 이거는 지금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 때문에 엊그저께죠. 목표 주가를 한 반토막을 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외국인들이 네이버로 엄청나게 팔아버린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아니 사실 이렇게 판 적은 없었어요.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팔아야 13만 주였거든요. 네. 근데 그 보고서 나오자마자 아침에 그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네. 그 출발부터 던져버리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게 던져. 기관은 오히려 사죠. 그러니까 외국계 리포트를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 있죠. 펀드 매니저나. 네네. 여기서 던져버린 거예요. 다 던지고 어디로 갔냐? 저 반도체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좀 너무 과도하게 빠졌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네이버가 그 M&A가 있었잖아요. 포시마크인가? 미국의 뭐 당근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중고 거래하는 1등 플랫폼인데 이 회사를 비싸게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비싸게는 안 샀는데 이런 기사가 있네. 예. 네. 근데 M&A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임 CEO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M&A 하겠다.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지금 국내에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차피 해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행을 했는데 이게 아직은 적자 기업이고 네.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가치가 옛날보다 떨어지는데 굳이 이 돈 주고 이걸 사야 되나? 이제 이런 의문보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이게 한번 작가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작년 1월에 이 기사가 나왔으면요 네이버 아마 폭등했을 겁니다. 작년 1월에는 이게 완전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M&A를 하면요 시장에 돈이 많고 저금리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온라인 플랫폼 가치를 높게 주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걸 할인시켜 버리고 있어요. 이거 왼수에 악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돈은 있어요.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뭘 할 거냐가 중요한데 회사는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네. M&A 하겠다고. 네. 해외로. 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실패냐 성공이냐는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1년 후에.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평가는 내년 이맘때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봤다. 근데 포시마크가 뭐 미국의 온라인 어쨌든 중고거래 1등 업체고 월 사용자만 4천만 명이 넘고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은 좀 너무 과도한 건 같아요, 사실. 네. 외국인들 이 리포트나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시총이 27조고 PER이 20배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뭐 여기서 네이버를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네. 예. 그리고 네이버의 그 장점은 그거잖아요. 이제 성장은 많이 둔화됐는데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돈을 잘 벌잖아요. 1년에 1조씩은 벌어요. 이거는 이제 일회성 이익이고 이건 회계 착시 효과고요. 요거 제외하면 보시면 1조. 올해도 한 1조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1조씩은 버는 그런 회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주가는 좀 과도한 좀 하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네이버가 빠지니까요 갑자기 옆에 있던 카카오도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폭락은 아닌데 네이버를 안 좋게 쓰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카카오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날이죠. 그 보고서 나온 날이에요. 그 50만 줄 때려버린 거예요. 아, 이걸 다 개인들이 받았네요. 네, 다 개인들이 다 받아갔어요. 워낙 많이 빠지니까. 근데 이제 두 기업 다 워낙 지금 많이 주가가 시총도 낮아졌고 코로나 전으로 갔어요 거의. 사실은 요 카카오는 아직은 그래도 코로나 전보다 윈데 네이버는 한번 보시겠어요? 코로나 전보다 더 빠졌어요. 여기거든요. 코로나 출발 지점보다. 어떻게 코로나 너무, 이거는 좀 너무 야. 오바죠 사실은. 예,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 하락은 좀 너무나 좀 과한 거 아닌가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금리가 떨어져야죠. 네. 그래서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요. 네이버는 금리에 연동이 되니까 내년 보시고 좀 인내하시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인내의 세월이 좀 필요하다. 네.